태교 어떻게 해야 하나? 임신 5개월인데 총명한 아이를 낳고 싶어서 영어도 배우고 음악도 듣고 책도 많이 보면서 태교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외에 어떠한 것을 더 하면 좋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태교는 대자연이 시키는 것이다. 태교는 신경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 태교는 부모가 하는 것이 아니라 대자연이 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뱃속에서 아이를 만들 때에는 아직 나, 즉 인기가 오지 않는다. 그러니 육신이 만들어져 뱃속에서 나오면 바로 그때 나아가 육신에 들어간다. 이러한 원리는 마음 에너지, 스승 제1권에 수록되어 있으니 그때 설할 때 좀 더 자세히 해 놓았으니 그것을 참조하면 된다. 뱃속에서 막 나올 때에는 천지 기운으로 하여금 물질 하나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언제 생기는가? 아이가 생기고 석 달 열흘, 즉 100일이 되면 이 육신에 들어올 나가 점지된다. 그래서 임신 3개월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석 달 열흘이 딱 되면 어떠한 영혼이 어떻게 윤회를 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정해져 앞으로 태어날 육신과 기운으로 쫙 연결이 된다. 즉 3, 4차원이 연결되는 것이다. 그렇게 연결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연결된 영혼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에 맞게 육신이 빚어진다. 즉 들어올 영혼의 사주에 맞게 육신이라는 연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왜냐? 나가 오면 그 연장을 쓸 것이기 때문이다. 3차원, 즉 지구에서는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장이 있어야 된다. 그 연장은 바로 우리의 몸, 육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전생에 하고 갔던 것과 앞으로 후생에 와서 해야 될 일, 그리고 우리 원소가 원래 대자연에 있을 때 지은 죄의 기운과 무게, 또한 앞으로 만날 인연들과 해야 될 행동 등 이런저런 것들이 전부 다 맞춰져서 사주에 딱 맞게 연장이,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듯 대자연이 그에 맞게 태아를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니 부모가 태교를 하고 싶다고 하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음악을 들으면 좋다고 하여 태교 음악을 들으려고 하는데, 만약 태교 음악을 듣고 자라서는 안 되는 아이라면 큰 아이가 와서 장난치다가도 오디오를 부숴버린다. 또 아무리 부모가 고상한 음악을 들려주려고 해도 그런 음악을 들어서는 안 되는 아이라면 누가 시동생에게 술 한잔 먹여 획 돌게 하여 이 집에 오게 한다. 그리고는 흘러나오는 고상한 태교 음악이 시동생에게 아주 이상한 소리로 들리게 하여 기계를 부수게 만든다. 그래서 시동생이 올 때까지 고상한 음악을 듣고 조금 고요해졌던 마음도 시동생이 때려 부술 때 놀라서 다 없어지게 된다. 이처럼 부모가 아무리 태교를 잘하려고 해도 그렇게 하도록 두지 않는다. 대자연은 0.1mm도 틀리게 하지 않는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서울에서 아이를 가졌다 하더라도 아이가 부산의 기운을 먹어야 된다면 단번에 아이 아빠를 부산으로 발령이 나게 하거나 부산에 계신 시부모에게 일이 생겨 부산에 가서 시부모를 보살피게 해서라도 아이가 부산 기운을 먹고 자라게 한다. 그렇게 그쪽의 기운을 먹이고 또 강원도의 기운을 먹어야 된다면 이번에는 강원도로 가게 만든다. 이를 희한하게 만들어서라도 가게 한다. 뱃속에 있는 아이를 성장시키면서 놀라야 될 일이 있다면 시커먼 도둑놈이 딴 집에 가려고 하다가도 획 틀어 그 집으로 가서 놀라게 하여 아이의 기운을 달라지게 한다. 그리고 광주에서 태어나야 될 아이라면 친정 부모가 쓰러져서라도 광주로 내려가게 하여 그곳에서 아이를 낳게 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 성낼 일을 만들어버리고 입덧도 하게 하고 변덕도 심해지고
뭔가 신경이 곤두서게도 해버린다. 반면에 편안하게 지내면서 낳아야 될 아이라면 그에 맞게 편안한 환경을 준다. 10달 동안 주위의 사람들을 태아의 여건에 맞추어 0.1mm도 틀리지 않게 움직이도록 하여 결국 임산부가 움직이고 변하도록 만든다. 이처럼 태교는 대자연이 시키는 것이지 부모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태교를 하면 좋다는 말은 맞지만 누구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닌 것을 억지로 할 때에는 어떤 봉변을 당해서라도 다른 기운을 만들어 태아의 피가 다르게 형성되도록 만든다. 그러니 만약 출가한 자식이 태교에 너무 신경을 쓴다면 억지로 하려고 하면 잘못된다. 그러니 편하게 하라고 일러주어라. 태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식을 낳고 난 후부터의 교육이다. 아이를 가졌을 때 어떤 산모는 아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고 어떤 산모는 험한 일을 많이 겪거나 심한 입덧과 임신 중독증 등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지는 다양한 환경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임신했을 때 산모를 힘들게 하고 태어난 아이는 역경의 삶을 살고 반면에 별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하고 태어난 아이는 순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만들어 놓은 대로 살지 어떻게 살겠느냐. 만들어진 대로의 그 역할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힘든 것일지라도 노력하면 큰 일을 할 수 있다. 산모를 힘들게 하고 태어난 아이에게는 힘든 삶이 주어진다. 하지만 자신의 DNA가 그에 맞게 형성되어 있기에 힘든 것도 잘 처리할 수 있어진다. 즉, 힘들게 사는 것도 능히 소화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편안하게 하고 태어난 아기라고 무조건 좋은 것이냐? 아니다. 나중에 갑작스럽게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는 그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헛바퀴만 돌다 자신의 인생을 못 살게 된다. 무엇이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딱 맞게 주어진다. 그러니 지금 주어진 환경과 조건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에게 주어진 조건은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에 맞게 주어진 최고의 조건이다. 세상에는 결코 나쁜 조건이 없다. 단지 우리가 그렇게 분별할 뿐이다. 태교는 태아에 맞는 최고의 조건을 대자연이 만들어주는 것이다. 즉, 뱃속의 아이가 태어나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자신의 사주에 맞게 무엇을 경험해도 능히 소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려움을 많이 겪고 태어난 아이를 키울 때 부모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가 이러한 원리를 알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알면 아는 만큼 유의하고 앞으로 올 일에 대해 항상 대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모르고 다치면 엄마야! 하고 크게 놀라고 다치지만 알면 항상 대비를 해왔기에 어느 정도 완화된 것을 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능히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무거운 것을 들 때 누군가 옆에서 살짝만 들어주어도 들기가 얼마나 쉽더냐. 마찬가지이다. 지금 이 사람이 내주는 이런 강의들이 전부 다 생활의 지침서가 되라고 내어주는 것인데 섣불리 보고 말았다면 분명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잘 보고 깊이 새겨 자신의 지침서로 삼았다면 어려움을 피하게 되거나 설령 마주하더라도 충분히 처리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법을 세상에 내어주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누구든지 정법대로 살면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 부모를 힘들게 하고 태어난 자식을 키울 때 겸허한 자세로 노력하면서 키우면 그 노력이 반영된다. 그러나 억지로 노력하려고는 하지 마라. 한쪽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며 노력하려고 하면 다른 한쪽이 모자라게 된다.
평소에 알고 있는 만큼 신경을 쓰면 억지로 하지 않아도 30%는 반영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아이가 충분히 이겨나가게 되어 있다. 항상 부모가 해주는 부분은 30% 있고 나머지는 70% 아이가 스스로 하게 해야 한다. 부모가 70%를 해버리면 아이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모자라게 된다. 지금 아이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바로 부모가 70% 신경을 써주기 때문이다. 부모가 30%를 넘어 더 해주는 만큼 아이가 삶을 헤쳐나가는 능력이 모자라게 된다. 70%는 당사자의 몫이기 때문에 그 몫을 잘 만져나감으로써 앞으로의 삶에도 면역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지적이고 고도적인 일이 다가온다. 더 쉬운 일이 다가오는 법은 절대 없다. 오늘날 자신에게 다가온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건너뛰는 법은 없다. 그러나 지금 앞에 오는 일을 대충대충 처리하고 갔다면 그 다음에 오는 것들을 처리하기가 어려워지고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더욱 처리하기 어려워진다.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면서 힘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대충대충 사는 사람은 나중에 일이 부딪힐 때마다 힘들어지고 정성껏 열심히 사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항상 아이가 자신의 노력을 다 할 수 있도록 부모는 30%만 신경을 써 주어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